겨울빛이 유리창을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회장 장철수 씨는 회의록을 덮고 천천히 안경을 벗습니다. 손끝에 남은 잉크 냄새가 오래된 습관처럼 익숙하죠. 탁상 위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딸 지은 씨가 결혼하겠다고 알렸고 상대는 현장 소장이라 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창밖의 크레인을 바라봅니다. 마치 자기 젊은 날의 팔처럼 쇠줄이 하늘을 당기고 있었죠. 마음은 복잡합니다. 사람을 보라 말해온 건 자신이었는데 막상 사위가 평범하자 망설임이 커집니다. 저녁 식탁에서 지은 씨의 웃음은 환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국을 떠서 건넵니다. 아버지, 그 사람 성실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성실하면 됐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어지럽습니다. 식사 뒤 서재로 돌아온 그는 오래된 사진 상자를 꺼냅니다. 젊은 시절 현장에서 헬멧을 쓰고 웃는 사진이 나옵니다. 그때는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였다는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손바닥으로 사진을 문지르며 결심합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다음 날 새벽 그는 회색 작업복을 입습니다. 넥타이 대신 목도리를 두르고 구두 대신 안전화를 신습니다. 거울 속 노인은 낯설고도 단단해 보입니다. 박 씨로 불러주면 됩니다. 스스로에게 중얼거리고 현관을 나섭니다. 어둠이 아직 걷히지 않았고 바람이 옷깃을 당깁니다. 그는 마지막 시험을 보러 가는 학생처럼 한 번 더 숨을 고릅니다. 차 문을 닫는 소리가 새벽 골목에 짧게 울립니다. 도시가 깨어나기 전에 정적 속에서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세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이 서린 입김과 커피 냄새가 뒤섞여 있습니다. 철수 씨는 오래된 트럭에 올라타 현장으로 향합니다. 차창 너머로 비계와 천막이 길게 이어지고 회색 하늘 아래 철골이 서 있습니다. 그는 임시 명찰을 받아 모자에 꽂습니다. 박! 사람들은 노인을 힐끗 보며 자기 일로 돌아갑니다. 첫 삽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허리는 금세 찌릿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내려오자 막내 인부가 웃습니다. 어르신, 천천히요. 여기 물. 그는 물병을 받아들며 숨을 고릅니다. 괜찮네. 멀리서 현장 소장 박준호 씨가 안전 점검표를 들고 다가옵니다. 걸음이 빠르고 눈빛이 정갈합니다. 규정 준수 여부를 묻는 말은 간단했지만 태도는 예의가 있었습니다. 점심은 컨테이너 옆 그늘에서 컵라면과 김치로 때웁니다. 젊은 기사 서진이 옆에 앉아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디서 일하다 오셨어요? 그는 웃습니다. 여기저기 다녔지. 바람이 비계 천막을 울리고 먼지가 햇빛에 섞여 떠다닙니다. 오후에는 자재를 옮기다 발을 접질릴 뻔했습니다. 준호 씨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손바닥은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쉬었다 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아 숨을 고릅니다. 저녁 숙소 컨테이너는 좁지만 따뜻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노인의 노동에 관한 인터뷰가 흘러나오고 그는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은 여전했고 사람만 달라졌습니다. 잠들기 전 그는 손바닥에 굳은 살을 바라봅니다. 잊었던 감각이 천천히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조회는 짧고 정확했습니다. 준호 씨는 안전벨트와 보안경을 직접 챙기며 한 사람씩 눈을 맞춥니다. 말수는 적지만 설명은 명확했고 농담 하나로 긴장을 풀 줄도 알았습니다. 그는 비 오는 날 우비를 돌리고 더운 날 얼음물을 늘렸습니다. 누구든 다치면 가장 먼저 뛰어와 어깨를 내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는 눈치였습니다. 철수 씨는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젊지만 깊은 사람, 책임 앞에서 눈을 피하지 않는 사람.
점심 무렵 한 인부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자 준호 씨가 즉시 응급차를 부릅니다. 대기 시간 동안 그를 그늘로 옮기고 젖은 수건을 이마에 올립니다. 오늘은 그만 가세요. 내일 상태 보고 정합시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다독입니다. 철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박스물을 옮겨와 옆에 두고 물러섭니다. 서진이 속삭입니다. 소장님 말은 없는데 다 챙기세요. 그는 짧게 대답합니다. 보이네. 일이 끝난 뒤 그는 오래된 습관처럼 현장을 한 바퀴 돌며 바닥에 목과 깨진 타일을 주워 담습니다. 해질 무렵의 철골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예전에 자신도 이런 그림자 속에서 밤을 보냈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열정은 어느새 계산이 되었고 계산은 권위가 되었습니다. 숙소에서 혼자 라면을 먹다 말고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사람에게서 나는 온기, 그게 이 현장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창문 밖 크레인이 마지막 회전을 멈추며 낮은 소리를 냅니다. 하루가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비가 오기 전날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철수 씨는 자재를 옮기다 우연히 이음부의 눈길이 멈춥니다. 철과 철이 만난 자리, 용접 비드 옆에 가느다란 금이 서 있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손가락으로 표면을 더듬습니다. 진동이 미세하게 전해집니다. 관리자에게 알리자 준호 씨가 바로 달려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는 본사에 보고서를 올렸다고 말합니다. 답은 단순했습니다. 일정 지연 불가, 보강 후 진행. 그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풀립니다. 우선 안전 띠고 위험 구간 표시하세요. 지시가 내려가고 현장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후에 본사 직원 이성호 씨가 내려옵니다. 정장은 새 것이고 구두는 반짝였죠. 그는 숫자와 일정을 말했고 안전은 규정 안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철수 씨가 조심스레 의견을 냅니다. 조금 더 점검해야 할 듯합니다. 이성호 씨는 웃습니다. 어르신, 오래 일하셨나 봐요. 요즘은 시스템으로 합니다. 바람이 천막을 때리며 소리를 냅니다. 준호 씨는 더 말하지 않고 현장 보강 계획을 다시 적습니다. 밤이 되어도 조명은 꺼지지 않습니다. 철수 씨는 한참을 철골 아래 서 있습니다. 눈앞에 금은 가늘지만 의미는 무겁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구조에 틈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정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허공에 손을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내일 더 강하게 말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하늘이 낮게 내려앉습니다. 소나기가 자주 치고 바람이 방향을 바꿉니다. 본사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일정 준수, 비용 초과 불가. 현장 게시판에는 굵은 글씨가 붙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준호 씨는 점검표를 다시 나눠주며 보강을 밀어붙입니다. 손이 빠르고 말이 짧습니다. 서진이 철근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철수 씨가 먼저 달려가 팔을 붙잡아 세웁니다. 조심해. 젖었네. 서진은 머쓱하게 웃습니다. 하마터면 혼날 뻔했어요. 비는 점점 굵어지고 천막이 떨립니다. 이성호 씨가 다시 내려와 말합니다. 뒤늦은 웃음, 빠른 결론. 사람들의 어깨가 더 굳어집니다. 저녁에 준호 씨와 철수 씨는 컨테이너 옆에서 마주 서 있습니다. 말없이 담요를 나눠 덮고 비를 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체크하죠. 준호 씨가 말합니다. 그러지. 그는 짧게 답합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천둥이 멀리서 한번 울리고 비가 지붕을 두드립니다. 철수 씨는 노트에 무언가 적습니다. 붓글씨처럼 눌러쓴 글자들 사이로 한 문장이 도드라집니다. 사람이 먼저.
그는 펜을 내려놓고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새벽은 잿빛입니다. 비는 잦아들었고 바닥엔 물웅덩이가 남았습니다. 보강 작업 중 작은 붕괴가 발생합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한 인부가 발목을 크게 다칩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사람들은 잠시 말을 잃습니다. 본사에서는 곧바로 공문을 보냅니다. 현장 관리 미흡, 재발 방지 대책 제출. 단어들이 빠르게 현장을 덮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철수 씨는 가족들이 허둥거리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이가 울음을 삼키고 아내가 손을 꼭 쥡니다. 그는 한동안 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앉습니다. 주머니 속 손이 떨립니다. 오래전 자신이 내렸던 예산 삭감의 결제선이 떠오르고 그 결제가 오늘의 구조에 남긴 흔적을 생각합니다. 준호 씨는 밤새 보고서를 씁니다. 문장마다 책임을 끌어안는 태도가 보입니다. 사람부터 챙기고 다시 시작합시다. 그는 짧게 말하고 자리를 비웁니다. 새벽 현장은 적막합니다. 철수 씨는 휴게실 책상에 앉아 흰 종이를 꺼냅니다. 낯익은 로고가 있는 봉투도 꺼냅니다. 손이 멈칫하다가 곧 단정하게 글을 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구조결함에 대한 즉각 조치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펜 끝이 멈추지 않습니다. 도장이 없는 서명은 더 무겁습니다. 그는 봉투를 닫고 가슴에 넣습니다. 창밖이 아주 조금 밝아집니다. 아침 뉴스가 현장을 흔듭니다. 익명 내부 제보, 구조결함, 일정 강행. 글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사람들의 속삭임이 시작됩니다. 곧 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회장이 노가다꾼으로 있었다는 말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퍼집니다. 준호 씨는 사무실 문 앞에 서서 글을 봅니다. 표정은 굳었고 눈빛은 복잡합니다. 왜 숨기셨습니까? 그는 한 박자 쉬고 대답합니다. 확인하고 싶었네. 누구리요? 저려, 현장이요, 딸이요. 그는 고개를 숙입니다. 말보다 고개가 먼저 내려갑니다. 직원들이 서류를 안고 오가고 본사에서 연락이 빗발칩니다. 그는 조용히 발표합니다. 이사회 사퇴, 안전재단 설립, 구조 개선 전면 재검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듭니다. 지은 씨가 현장으로 달려와 아버지를 봅니다. 눈가가 젖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이렇게 하셔서 고마워요. 그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습니다. 주름진 손등이 따뜻합니다. 준호 씨는 천천히 한 걸음 다가옵니다. 말은 없고 짧은 고개 숙임만 있습니다. 인정과 경계가 섞인 몸짓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현수막이 흔들립니다. 오래 매달려 있던 문장이 찢겨나갑니다. 일정 최우선. 종이는 바닥에서 젖어갑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작은 예식장은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꽃 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여 고요합니다. 지은 씨와 준호 씨가 서로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박수는 크지 않지만 따뜻합니다. 철수 씨는 뒤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노란 작업복 재킷을 깔끔히 걸쳤고 구두 대신 안정된 워커를 신었습니다. 사회자가 이름을 부르고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나갑니다. 그는 손에 작은 봉투를 쥐고 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햇빛 드는 복도에서 마주 섭니다. 아버지, 시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는 웃습니다. 축하한다. 준호 씨가 고개를 숙입니다. 잘 살겠습니다. 그는 봉투를 건넵니다. 봉투 안에는 재단의 첫 프로젝트 설계도가 들어 있습니다. 현장 안전 교육관과 추모 정원의 도면, 그리고 표지의 짧은 문장. 사람이 먼저. 세 사람의 손이 잠시 포개집니다. 밖으로 나가면 도시의 소음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새벽처럼 고요합니다. 그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크레인이 멈춘 자리 위로 구름이 느리게 흐릅니다. 젊은 시절 사진 속 자신이 웃던 그 철골이 떠오릅니다. 인생은 도면대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무너진 자리마다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압니다. 복도의 끝이 밝고 발자국 소리가 차분합니다. 그는 한 번 더 뒤돌아보고 미소 짓습니다. 오늘도 현장은 누군가의 하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